자, 이렇게 단면 상세도, A 부분 단면 상세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인면도 시작할 건데, 자, 그 전에 이렇게 복사를 좀 해두라고 했죠. 우리가 단면도를 가지고 인면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방해가 되면 안 되고요. 혹시 두 개가 좀 겹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제라는 지워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자, 남측이죠. 이렇게 남측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방위 표시가 없어도 북측이 위쪽, 아래쪽이 남측. 내가 남측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인면도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측 인면도, 제가 좀 실수하기 쉬운 부분 미리 그렸죠. 굴뚝이 있고요. 이 뒤쪽에 계단이 있다는 거 이렇게 표현을 했고, 표제란 살짝 올려두도록 할게요. 자, 먼저 X라인, 아니죠. 레이어를 확인하고요. X라인, XL, H, 가로선을 먼저 땅선부터 정확하게 찍어 볼게요. 자, 그런 다음 X라인 V, 세로, 자, 버티컬 라인을 이렇게 벽체 끝만 표현을 해봤어요. 자, 트림으로 정리했고요. 땅선을 정리하고 나면 X라인으로 H, 지붕의 높이를 만들 건데, 지붕은 여러 개가 있으면 제일 낮은 지붕선을 잡아주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제일 높은 지붕 노랑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트림 하시고요. 가장 낮은 쪽을 기준으로 이 위쪽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 평면도를 잘 보셔야 되죠. 평면도에서 봤을 때 일단 중심선에서 600 나가는 건 똑같은데 이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지금 전혀 변형 없이 외부 쪽으로 600씩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옵셋 600, 중심선에서 바깥쪽으로 600 이렇게 폭을, 이게 뭐지? 600 표시했고, 자, 이 선은, 지붕선은요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셔도, 무브로 가지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대신 직교를 잘 켜두고 틀어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지붕을 전체 네모난 모양으로 정리를 해줘요. 네모난 모양. 자, 그런 다음 높이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가져온 게 이 제일 낮은 쪽입니다. 제일 낮은 쪽이라는 것은 이 단면 지붕이 아니고요, 이 멀리 있는 지붕. 오른쪽과 왼쪽이 높이가 같고요, 중간만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기 전에 이 중간 높이를 없애버려요. 자, 그런 다음 X라인 H 하시면 지금은 운이 좋게도 단면에 이 높이가 나와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지붕 안쪽을 이렇게 지금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 경계선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미리 지금 잘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감 분리 한번 해볼 건데, 난방 끝선과 테두리보의 시작선, 이렇게 두 선을 표시를 해요. 그리고 벽체 끝을 기준으로 트림을 해줍니다. 자, 방금 이 선부터는 교재에서도 흰색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약간 힘을 빼주는 거죠. 가장 테두리를 노란색으로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녹색이나 흰색이나 하늘색이나 녹색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이것이 테라스 부분이에요. 테라스 높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인면도에서는 마감을 최대한 무시하시고 하세요. 이렇게. 어차피 마감 두께가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조 기준으로 인면도를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낮아진다 라는 표현. 자, 그리고 마감 분리는 되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여기까지가 기초, 이 위쪽이 벽돌. 요 선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추가로 테라스 선만 생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특이한 게 뭐였냐? 캔틸레버가 있는 문제였어요. 이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문자로 캔틸레버 표시가 돼 있다면 X라인 H에서 보시면 여기 캔틸레버 120, 60, 60 이렇게 선을 가져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테라스가 있는 부분에만 캔틸레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하지 않도록 미리 표시를 해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 두 선은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선이 아니라 약간 홈처럼 보이는 거라서 그냥 파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게 덩어리가 아니라 여기 중간에 그냥 재료가 분리되는 부분, 심지어 미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 쏙 들어가 보이는 정도만 느낌이 살 겁니다. 자, 혹시나 제가 실수할까봐 미리 캔틸레버를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시험 보실 때 혹시 실수할 만한 것들은 미리미리 잡아버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파악을 한다고 해도 본인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봤으면 그 창이 전면에 내짝창 2개, 그리고 내짝창이 3개군요. 전부 다 내짝창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 부분 우리 시험지를 좀 자세히 보시면 이 벽돌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딱 만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이 해칭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끝이 딱 만나 있고 해칭이 있든 없든 이렇게 방창일 경우에는요. 바닥에서 1200 올리는 것은 통일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테라스도 높이가 좀 있어도 상관없긴 한데 우리는 지금 테라스로 나가는 문은 바짝 붙이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제 문제에서도 해칭이 있고 없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방 2번과 3번 창 동일하게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벽체의 중간에 라인을 하나씩 그려서 창호의 중심 위치를 이렇게 잡아둘 거예요. 얘들은 지울선이라서 길이를 대강 잡았습니다. 자, 하늘색으로 바꾸시고요. 렉탱글 허공에 클릭, 골뱅이. 자, 거리 잠깐 볼 건데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혹시 100분의 1이다 라고 하실 땐 일반 자로 한번 재보시면 2.4cm, 방 3번도 2.4, 테라스는 2.4 똑같네요. 높이만 다르고 폭이 똑같아요. 그리기가 훨씬 쉽겠네요. 자, 렉탱글 하시고요. 허공에 클릭, 골뱅이 2400, 1200 방창부터 먼저 그릴 거예요. 거실창은 새로 그릴 필요 없고 스트레치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밖에서 봤을 때는 고정 틀이 30, 열리는 틀이 60으로 보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라인을 4분의 1 위치 잡을 때 라인 엔터 했고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로 2점 사이 중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2점은 고정틀 안쪽과 전체의 중간, 그리고 쭉 내려와서 고정틀 안쪽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쪽을 잡으면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바깥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4분의 1은 고정틀 안쪽과 중간입니다. 옵셋 30을 4분의 1 위치에서 양쪽으로, 그리고 빠져나와요. 중간선 딜리트 해주시고요. 옵셋 60을 전체 중간에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왼쪽으로 그리려고 하죠. 왼쪽으로 클릭,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자, 트림 하셔서 이렇게 반대쪽은요 없애버리세요. 미러 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양쪽을 이렇게 온전한 창으로 만들어 주시고
왼쪽이 앞에 있는지 오른쪽이 앞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교재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더라도 느낌상 왼쪽이 앞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트림 왼쪽을 온전하게, 오른쪽은 마치 뒤로 숨은 것처럼 이렇게 작업을 해요. 자, 그런 다음 도면층 파랑으로 바꾸시고요. O 엔터, L 엔터, C 엔터 바꿔 놓으시고 20만큼 우리 실리콘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필렛으로 정리. 자, 그런 다음 미러 한번 해서요. 전체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넷짝창은 끝이 나고요. 중간에 겹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자, X로 전체 분해 한번 해봤고요. X라인 A 45도 이렇게 하나를 먼저 만들어 봤어요. 바깥쪽은 잘라봤고요. 자, 이것을 여기 하나, 또 F8번 끄고 옆에 하나, 또 그 옆에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 중간 것은 이게 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비치는 것처럼, 이게 연장이 왜 안 되지? 전체가 비치는 것처럼 한 번에, 그리고 양쪽은 좀 짧게. 자, 옵셋 30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 거고요. 50 하셔도 되고 30 하셔도 되고, 반짝거린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어디 햇빛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좀 불규칙해 보이는 느낌으로, 대신 각도를 다르게 하지 마시고요. 막 할 때마다 세로 그리시는 건 또 더 이상하고, 같은 각도인데 빛이 오른쪽 위에서 들어온다 이런 느낌으로 통일되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녹색 도면층으로 바꾸시고요. 그냥 열린다는 표시는 좀 자유로운 느낌으로, 직교는 껐다 켰다 하면서 화살표 그려주시고요. 카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 미리 복사를 해두고, 거실창은요 스트레치로 반짝반짝은 빼요. 쉬프트로 빼요. 1200만큼 이렇게 내려주는 걸로 마무리 할 거예요. 자, 거실창은 또 반짝반짝 표시 약간 편집하셔야 되겠죠? 이 전체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느낌으로 저는 가려고 해요. 이게 연장이 왜 안 되지? 됐어요. 마지막 건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낮춰볼게요. 최대한 불규칙하게. 자, 그리고 화살표도 조금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간보단 조금 위에. 자, 그리고 틀과 실리콘 안에는 반짝거린다는 표시를 없애줄 겁니다. 실리콘과 창틀 사이 유리가 아닌 부분. 자, 이렇게 정리하면 거실창과 방창 이렇게 되었고요. 자,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실창 왼쪽이 앞으로 나왔는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 도면층 상태에서 저렇게 끝이 딱 만나 있는 것은 90 한 번만 내려요. 50 한 번, 100 한 번 내리지 마시고, 50 한 번, 100 한 번은 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그런 경우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상관없어요. 정말 크게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원칙을 정해야 되니까 끝이 딱 만나 있거나 해칭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90 한 번만 딱 세웠을 때. 자, 그리고 해칭 하셔서 사용자 정의 90도, 간격은 60 이렇게 뿅 넣어요. 자, 그리고 세트 오리진 원점 설정을 왼쪽으로 잡아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됩니다. 자, 무브해서
위쪽을 여기 미리 준비한 교차점에 양쪽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쪽은 똑같이 이렇게 했고요. 기준선 지워요. 딜리트. 자, 그리고 거실창은요, 왔다 갔다 통행할 거라서 이렇게 바짝 붙였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올리기도 해요. 그런데 뭐 굳이 안 올려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이때까지 연습했던 대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창틀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는 테라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50가고 100가나 90가나 이게 감점사항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대신에 할 때마다 원칙이 없으면 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이 딱 만나 있는 경우에는 90, 좀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50 한 번, 100 한 번.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라스 봅시다. 난간을 표시할 거예요. 이 테라스에 난간 있죠. 여기 지금 그린 게 있어서 그대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난간은 그냥 900입니다. 어디서? 테라스에서 900. 거기서 50을 올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옵셋 300을 먼저 한 칸 넣어봤고요. 이렇게 세로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둬봤습니다. 옵셋 30 하나 만들었고, 경로 배열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300 한 번, 600 한 번, 900 한 번 이런 식으로 1200 카피를 300씩 더하면서 2400, 2700, 뭐 3000 뭐 이런 식으로 300씩 더하면서 카피를 하나, 경로 배열을 하나,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다 넣고 난 다음에 혹시 창틀과 겹쳐서 좀 불편해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옮겨버리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 끝에 하나 더 넣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위로 갔구나. 옆으로 300을 하나 더 넣으셔도요. 끝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높아지면은 이 사이사이를 100 간격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트림으로 창 난간이 앞에 있으니까 이 난간 뒤쪽에 있는 것은 좀 추적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트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자, 이렇게 잘라보시면 난간이 앞에 있고 그 뒤쪽으로 창과 테라스 이 부분 공간이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테라스 넣었고요. 굴뚝이 이 집이 있어요. 혹시나 제가 빼먹을까봐 좀 많이 주의하는 부분인데요. 굴뚝은 여기서 한 600 정도 벽체 끝에서 이렇게 잡을 거고 시험 보실 때는 그 거리를 한번 재보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100 정도, 200 정도 더 크게 나간 건 정말 아무 상관없다라고 보시고요. 굴뚝 여기서 지금 굉장히 조그맣게 주는데 이거 재봤더니 710이 말도 안 되는 숫자네. 7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내가 너무 옹졸해 보인다. 800 하겠다. 뭐 괜찮아요. 그거는 좀 편안하게 하시고 벽체 끝에서 700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X라인 H 해보시면요. 여기 굴뚝의 폭 단면도에 있어요. 있는 경우엔 그냥 가져오세요.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굴뚝의 폭은요. 이렇게 벽체 바깥쪽에서 끊으면 되는데 혹시 너무 좁다, 보기가 좀 이상하다 하시면 벽체 안쪽을 평면도에서 가져와요. 이렇게 폭을 약간 넓혀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옵셋 100으로 여기 모자 부분 옆으로 빼서 이렇게 모자를 씌워요. 그리고 옆으로 숨구멍 옵셋 100 다 100으로 통일할 거예요. 안쪽으로 100, 아래쪽으로 100 다 통일해서 숨구멍 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거고, 굴뚝은 흰색 약간만 힘을 뺄게요. 자,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평면도에서 보시면은요, 여기 1500 끝에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 자, 그러면 1500 끝에서 라인을 하나 가져오고요. 높이는 난방하기 전 높이. 옆에서 그대로 가져와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 굴뚝을 흰색으로 하고 이 계단 보이는 부분을 녹색으로 한다면 약간 뒤에 있다 라는 표현을 위해서 조금 힘을 뺐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00에 난간 벽인데요. 이건 난간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지하실 내려가는 건 아무래도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돌벽으로 완전히 막아버리는 형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홈통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우리 홈통 미리 계획 잡았죠? 어떻게 계획 잡았냐면 캔틸레버 안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대로 잡았으면 그냥 그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녹색으로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그리고 멀티라인 S 100 멀티라인을 100으로 땅에 닿지 않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만들게요. 골뱅이 그냥 카피할게요. 카피 벽체 안쪽으로.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엔 이대로 내려오면 약간 창을 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멀티라인 100을 이쪽에 약간 옆쪽에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 자, 직교를 끄고요. F8을 끄고 이렇게 좀 꺾인 형태로, 이건 자유롭게 몇 도 꺾어라 뭐 이럴 필요 없고 그냥 빗물만 옮겨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꺾어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이것을 테라스에 붙도록 연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교재에 좀 뭐가 잘못됐네요. 캔틸레버가 앞으로 나오는데 지금 교재에는 홈통이 앞으로 나왔어요. 홈통이 사실 캔틸레버를 뚫고 들어갔잖아요. 단면도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캔틸레버가 앞으로 나오고 홈통이 뒤로 들어가도록. 자, 그리고 난간이 앞쪽이에요. 난간이 앞쪽. 그리고 홈통이 앞쪽.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홈통은 벽에 바짝 붙여도 괜찮고 창문 쪽으로 붙여도 괜찮은데요. 우리가 적당히 붙이시면 됩니다. 홈통은요. 어떤 홈통은 막 중간에 뻑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상하지만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땅으로 붙는 것은 EL, 엘립스를 끝점, 끝점, 그리고 세로로 약간 길게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는 느낌으로 표현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낙수바지도 크게 뭐 사이즈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피해서 옆에 복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전에 홈통거리 쇠를 먼저 넣고 복사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900 간격, 900 간격 일단 넣고요. 너무 중간에 쏠려 있다 하시면 위쪽으로 좀 옮긴 상태에서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째로 이제 카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낙수바지도 마찬가지. 이건 벽에서 약간 나가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거 좀 쏠린 것 같이 보기 안 좋다 하시면 이렇게 나가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맞추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맞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MLS 20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중간에 하나 카피 해볼까요? 900. 이럴 때는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낮추시면 됩니다. 너무 저 위치에 신경을 크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인면도가 굉장히 단순하네요. 굉장히 단순해서 이제 기와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기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와는요. 제가 이게 최근에 암기와 죽기와를 추가했어요. 옵셋 300, 암기와 200 수기와 처마홈통에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수기와는 A를 좀 볼록하게, 암기와는 A를 좀 느슨하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암기와를 조금 올려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300 간격으로 카피 상태에서 300, 600, 900, 1200, 1500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요 기와선은요 너무 진해도 약간 촌스러워요. 그래서 파랑색 좀 가는 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경로 배열로 이 세트를요 한번 경로 배열 해볼게요. 아우, 제가 사이즈를 안 맞췄네요. 경로 배열해서 사이즈를 500으로 맞췄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잡아보시면 간격을 300 한 번, 200 한 번이니까 500인 거예요. 따로 외우는 건 아니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 X로 분해하시고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